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유플라임에 관련해서 미국 처방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8월 내 미국의 이제 이 PBM 협상 종료 기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무려 81만 주 매도하면서 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이제 장 종료 이후에 나왔던 이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아침에는 올라서 당연히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은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오히려 윗골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고, 오늘 같은 때도 지금 이제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량은 이제 금요일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향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기준 합병의 어떤 기준가라든지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밑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재 회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1조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급적으로 공매도와 이제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80만 주 넘게 일단 매도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기관들도 이렇게 10만 주 넘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가세를 하죠. 요거는 당연히 이제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렇게 하는 이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합병 이후에 이제 기업가치 증가라든지 이제 지난주에 국내에서도 5개 이상의 이제 하우스가 이 부분에서 목표가는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합병 이후에 이제 합병 셀트리온의 어떤 가치 자체를 이전보다는 이제 높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수급상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이 부분을 압도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기관들도 같이 이제 합세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내는 리포트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흐름으로 이런 어떤 형성을 하면서 5일 동안 이제 4일 동안 이제 개인들은 뭐 매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단기 올라갈 만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못 올라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장기 투자자인 이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이 이 가격에도 셀트리온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이 합병의 이슈에 대해서 좀 뭔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누르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를 이제 밑단에다가 모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게 이제 아주 극명히 나왔던 것이 금요일에 나왔던 이 연봉이죠. 사실 이제 올해 가장 다른 건 몰라도 합병 이슈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런 어떤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터졌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뚫고 음봉을 맞았고, 오늘도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그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밑단으로 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PBM 관련되는 이슈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이 연봉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PBM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뭐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해소가 되어서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간적인 조정들을 뭐 더 이제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듭니다만, 뭔가 이제 올라가야 될 지점마다 계속 이제 물량들이 투척되면서 이 월봉상에서는 이제 장기 바닥 흐름들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방에서 셀트리온이 안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 이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성장의 한계로 과거와 같은 이제 PBR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과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요런 어떤 변환 텀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뭐 비교 대상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돈 많이 번 회사가 이제 모더나잖아요. 예, 뭐, 하이자하고. 이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하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에서 $36니까 거의 30%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이제 $60에서 지금 $36니까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자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자가 이제 2000년도 이제 이전하고 이후하고 막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할 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막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었을 때는 또 주가가 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또 금융위기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 $15 선에서 또 장기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강력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때 이제 얻었던 부분들을 엔데믹 때에는 수익을 몰지 못하나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 그 시장은 이제 한 $500 부근에서 거의 80% 빠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반대로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반영하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지금 올해 같은 일라일릴리입니다. 일라일릴리는 지금 보면 장기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장기 상승을 하고 있죠.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 그러니까 비만 당뇨병 시장 자체의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이런 부분의 어떤 실적과 더불어서 같이 연관되면서 예, 상승 흐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제 그 바이오 제약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이제 코일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부진으로 계속 이제 밑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정진 회장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이걸 밝혔듯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도에 이 가도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신약 관련되는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야 좀 이제 새로운 어떤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부분을 받쳐주는 게 결국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은 바이오시밀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도에 렘시마 SC나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특히나 그것도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근거가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멀티플을 이제 이 신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이제 받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금리단의 어떤 영향과 더불어서 전혀 안 받고 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단기적으로는 결국 수급인데 수급발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고, 개인들만 뭐 사가지고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리고 유동성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시다시피, 작년도, 재작년도, 이게 거래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일단은 이쪽에는 지금 작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수급의 어떤 이슈로도 뭐 쉽게 이제 뭐 주가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가두리 형식의 어떤 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휴미라 관련되는 이제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거는 내년이죠. 그래서 PBM 등재 이슈 이후에 바로 뭐 실적단에 잡히다기보다는 큰 시장이니까요. 제대로 이제 안착이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중요할 거고,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 뭐 휴미라의 시밀러 유플라이마보다는 렘시마 SC가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걸로 일단은 보여지죠. 근데 이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공봉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CMS 일정상 이제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달 안에는 이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가 될 거예요. 서정진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간담회에서 미국 의사들에게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처방이 이제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페이어는 보험사하고 이제 PBM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PBM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제 공보험 쪽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메이저 관련되는 부분의 등재 여부와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제 마이너 쪽에도 지금 협상 관련되는 부분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24존의 휴미라 시장이라고 하면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4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20%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라면 한 2조 정도를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 뭐 내년 내후년 정도의 매출액을 한 4천억 정도로 지금 보수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만, 먼저는 PBM 등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8월 말이나 9월 달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얼 이제 뭐 가격 전략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플라이마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5% 정도로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 중심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계약만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온 부분들을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본래 CMO로 하다가 이 바이오시밀러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CMO로 돈 벌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 성공하고,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돈 벌었던 부분으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어떤 스타트가 레키로나가 되었으면 지금 같은 이제 주가 상황은 아니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상업화에 뭐 실패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의 어떤 흐름들을 진펜트라, 그러니까 램시마 SC가 출발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도 임상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제 허가받는 거고, 이 엔드데이가 10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제 바이오 그 베타도 바이오시밀러보다 좀 높은데, 이제 신약 형태니까 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의 매출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적응증은 유방암과 위암이고, 중요 이제 기전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와 ADC인데, ADC 중심으로 올 초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투자를 했던 익수다라든지 뭐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ADC 관련되는 부분과 기존에 이제 항체 관련되는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하겠죠. 그래서 이제 2030년도에 이 신약으로 5조,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로 7조, 이렇게 해서 이제 12조를 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 7조, 신약으로 5조, 예, 이 남은 한 7년 동안에, 그 내년부터 하면 6년 동안에 이제 이런 신약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적극적인 M&A와 그 라이센스인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런 어떤 성장 동력원들을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사실 코로나 기간에 올랐던 부분은 유동성도 있습니다만, 레키로나가 성공을 했으면 신약 개발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어떤 기반을 갖추면서 내년도에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뭐 위암하고 유방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공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겹쳐지게 되면 장기적인 부분들은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 벗어나 본래의 어떤 이제 그 가격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장기적으로는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정책위에서는 좀처럼 못 벗어납니다만, 신약과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때가 이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가 지나면 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기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또 조금 수급압박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8월 말과 9월 달에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 이제 변경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의 어떤 극복들은 언제든지 뭐 가능한 뭐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 이틀 빠졌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이제 반등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대규모로 외국계하고 기관들하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